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베네치아 지역의 선박이 급격히 줄어들고 활동이 셧다운에 의해서 활동할 수 없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센티넬 2호 자료를 가지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냅을 통해서 센티넬 2호 자료를 2020년 3월 19일 자료와 2020년 4월 8일 자료를 분석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센티넬 자료를 2020년 3월 19일 자료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RGB 합성한 이미지고요. 왼쪽의 내비게이션 이미지는 센티넬 2호 2020년 3월 19일 자료의 전체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영상을 통해서 해당되는 박스 영역이 오른쪽에 있는 뷰 창에 나와 있는 영역이고요. 그 주변 지역도 우리가 이 뷰 창을 움직이면 다양한 지역들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큰 항만 또는 항구가 형성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해상도시 베네치아가 되겠고요. 그 주변 지역으로는 농경지 또는 도시지역 또는 공항 등등 다양한 도로, 산악지역 이렇게 영상을 줌인 줌아웃 하면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네, 보시는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벡터, 레스터, 옵티컬 이런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기능적인 요소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자료를 직접 가지고 분석해 봄으로써 재미있게 놀아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우리 서브셋 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역만 잘라보자라는 거고요. 데이터가 너무 넓은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운행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자르는 과정이 되는데요. 자, 해당되는 이미지를 서브셋에서 열어서 그 지역만 설정을 해주고 또는 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지역의 영역으로만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서브셋 잘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영역만 데이터를 설정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그 지역만 데이터를 자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여기 서브셋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5번째 밴드가 나오죠. 자, 얘를 열어주게 되면 이 영역에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동일하게 1번 밴드부터 12번 밴드까지 각 파장대의 밴드들을 다시 RGB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4, 3, 2 레드, 그린, 블루 밴드로 할당을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필요로 하다면 내가 다른 밴드를 클릭해서 그 밴드 영역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영상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먼저 서브셋해서 서브셋 한 이미지 영역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영역을 좀 더 디테일하게 3월 영상과 4월 영상을 비교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창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horizontal 또는 버티컬하게 영상을 구분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는 2020년 4월 8일 영상.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나요? 조금 더 데이터가 그렇죠. 이제 좀 더 선명해지게 나왔죠. 자, 위의 이미지하고 아래 이미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 선박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그 주변에 어떤 환경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위성 영상을 살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근적외선 영역의 밴드를 적용을 해서 543 니어 IR 밴드를 이용하라 했더니 농경지는 그렇죠. 붉은색. 베네치아 해당되는 지역의 해상도시 주변에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붉은색 영역으로 우리가 색상 밴드를 다시 조정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래 영상과 위의 영상을 보시면요. 자, 선박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큰 선박, 작은 선박, 선박이 이동하는 궤적, 자, 이쪽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선미, 선수가 어딘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아래 영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식생이 많이 활발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을 NIR 밴드 영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식생 이외에 선박의 흐름이라든지 또 실제 개수, 또 연안에 있어서의 다른 구조물들, 객체들, 이런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툴에 있어서의 몇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옵티컬에 가면 스펙트럼 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펙트럼 뷰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이미 학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스펙트럼 뷰를 통해서는 가로축이 뭔가요? 밴드들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자, 밴드 웨이브랭스를 통해서 내가 마우스를 가지고 어느 포인트들을 클릭하게 되면 Y축이 뭐라고 그랬죠? 네, 반사도라고 했습니다. 해당되는 픽셀 영역의 X축의 밴드들에 대한 파장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반사도 값을 갖는지를 컬렉팅 할 수 있겠고요. 이 컬렉팅 하는 과정에서 핀을 클립하면 해당 지점의 포인트들을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진 정보를 통해 이 지역이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객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해안선은 당연히 모래가 있을 거고, 농경지도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있죠.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는 지역, 객체들이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여기는 뭘까요? 연안 습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이 연안 습지에는 또 어떤 식생들이 분포하고 있을까요? 이 선박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역들을 핀을 클릭해서, 여기 핀 플러스를 클릭해서 하나하나 눌러주고, 그 눌러준 거에 의한 스펙트럼 뷰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베네치아 주변 지역에는 이와 같은 습지지대가 있고, 그 습지지대 주변에는 코로나19에 의해서 수질이 깨끗해졌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주변에 선박이 많이 다니다가 선박 물동량이 확 줄어들었더니 해양 연안에 돌고래라든지 새로운 동물들이, 해상 동물들이 나타나겠다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핀을 하나하나 우리가 꽂아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결과물들을 색상도 바꿔볼 수 있고, 그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들을 해석해 보는 과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행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해 보시고 그 결과물들을 비교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미지의 물체에 대해서 그 특성이 무엇인지 스펙트럼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 만들어진 결과물을 잘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